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오늘 새벽 0.25%포인트 인상했죠. 인상폭은 지난해보다 확실히 많이 줄었는데 중요한 건 우리 경제에 또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네, 관련해서 한문도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의 기준금리 예상대로 0.25%포인트만 올렸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시장에서 워낙 원하는 시나리오를 계속 주문했고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신호들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게 너무 많다 보니까 파월 장관도 일단 시장의 상황을 주시하면서 시장 바람대로 0.25선에서 일단 금리를 결정하는 거는 그쳤습니다. 베이비 스텝이 사실 오랜만인데요. 벌써 한 8번째인데 4번이 자이언트였고 예. 2번이 빅이다 보니까 우리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러네요. 작년 3월이 처음 올릴 때 0.25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랜만에 0.25를 내렸다는 거는 일단은 좋은 신호로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파월 의장이 그래서 앞으로 두어 번 정도 금리를 더 올리면 적절한 수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금리 상단이 네. 4.75잖아요. 지금 4.75인데 그러면 얼마나 더 높아질까요? 지금 저 파월 장관 워딩을 정확하게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네. 일단 한 번은 무조건 올리겠다라고 좀 확정적으로 좀 얘기를 했고요. 예. 나머지 한 번 더 올릴 건가, 그러니까 5.25가 되겠죠. 2번 올리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표현을 여러 번 썼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 물가 상승률이 저번 달에 6.5% 나와서 둔화했던 조짐을 보였잖아요. 예. 그거 이제 추이를 이제 보고서 결정하겠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지금 2번, 3번이라고 확정적으로 한 마디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은 확정적인데 두 번째는 데이터를 보겠다. 그 시장이 데이터라는 안정되면 게 안 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 데이터라는 게 물가를 말씀하시는 네, 거죠? 물가지수 중에 특히 ECI를 많이 보잖아요. 고용부담 물가지수 보는데 우리가 그 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고용 서비스 그쪽 부분인데 그게 거의 한 50% 정도 되잖아요. 네. 비중이.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중요하죠. 근데 그 부분이 아직 좀 안 가라앉았잖아요. 미국 고용이. 예. 지표는 조금 내려왔어요. 내려왔지만 아직 충분한 조건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지금 이런 워딩들을 던진 것 같아요. 그걸 보고 결정하겠다 이 얘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미국 금리가 오르면 우리나라 금리도 오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주목해서 봐야 하는데요. 미국의 장기 금리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뭐 예. 주택담보대출 금리 이런 장기 금리는 이미 떨어지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렇죠. 벌써 작년 6월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죠. 예. 올해 지금 시장 예측하고 좀 미스매치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면을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대 미국의 그 경제 위기가 한 11번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 한 7번 정도가 장기 금리하고 단기 국고채 금리들이 역전된 시기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7번 다 100%그 뒤에 일정 기간 뒤에 이제 경제 침체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감안한 시장에서였던 신호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네. 장기 금리보다는 원래는 장기 금리가 더 높아야 되는데 단기 금리가 좀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국채 금리 내리는 것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고 예, 예. 뒤에 있는 이 변화도 체크를 하셔서 그러면 경제 침체가 올 가능성이 높다고 시장에서 판단한다는 걸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FOMC 열릴 때마다 시장이 파월의 입에 굉장히 주목을 하는데 예, 예. 교수님께서는 이번에 어떤 발언 눈여겨보셨습니까? 일단 데이터를 자꾸 여러 번 언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데이터가 신호는 받았다는 얘기죠. 근데 예. 그 신호가 확실하게 자기가 인정될 때만 어떤 뭐 연준의 뭐 피벗을 갈 텐데 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자기가 6개월이나 12개월 뒤에 금리를 충분히 올리지 않아 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입장에 서는 파월 자기가 되고 싶지 않다. 그게 뭐냐면 시장에 휘둘려가지고 가지는 않겠다는 얘기죠. 네. 데이터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가겠다라고 그 부분은 이제 시장 전문가들이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예. 시장 전문가나 파월이나 다 같이 지금은 이제 데이터를 봐야 되는 입장이 된 거죠. 네, 그것도 그렇고 희망적인 메시지도 있었잖아요. 네, 이제 있었죠. 물가 상승이 좀 둔화되는 네, 그 표계에 명확하게 접어들었다. 표현했죠. 예,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물가 상승이 아시겠지만 그 폴보코라고 다 아시잖아요. 그 전에가 아서번즈 연준 의장이 지금처럼 시장이 이렇게 신호가 왔으니 그러면 금리를 낮추자라는 시장의 압력을 못 견뎌가지고 낮췄습니다. 낮췄는데 다시 물가가 튀었거든요. 네. 그걸 한 두세 번 번복하다 결국은 다른 분으로 바뀌고 그 다른 분도 그런 또 실수를 범해가지고 네네. 그래서 이제 폴보코가 나와서 강력하게 하지 않았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력하게 말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절대 함부로 움직이진 않겠다. 시장 데이터에 따라 가겠다. 이게 제일 저는 핵심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
금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가장 주목이 되는데요. 우리나라 지금 기준금리가 3.5%인가요? 네. 그러면 1.25%포인트 차가 나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조금 더 올려야 될까요? 좀 부담됩니다. 사실 정상적으로 우리 경제 상태가 좋다라면 그 같이 따라가서 갭을 줄이는 게 좀 정상적인데 네. 뭐 시청자분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이 지금 가계부채가 좀 심각하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한눈도 좀 고민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네. 금리를 동결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볼 땐.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환율이 국제금리가 낮아지니까 이제 우리가 환율이 지금 많이 낮아졌잖아요. 1,400원에서 지금 1,200원대로 왔는데 그러니까요. 작년에 경제학자들이 본 기존 수치가 한 1,150원에서 200원이면 안정적이다 그랬거든요. 네. 그럼 거기에 근접을 했으니 그러면 우리 경제가 좀만 받쳐준다라면 좀 갈 수도 있는데 그래도 분위기가 조금 흔들린다 싶으면은 일단 물가 안정이 또 기본이다 보니까 0.25 정도는 한 번 정도 따라가지 않을까. 그건 이제 한은의 선택인데 뭐 시장 입장에서는 안 올리면 더 좋겠죠. 네. 뭐 소비자들이나.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증시를 좀 보면 네. 일단 뉴욕 증시는 반등을 했더라고요. 네, 급반등했죠. 예,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당연하죠. 미국에서는 뭐 당연히 기다렸던 시나리오도 됐으니까 일단 주식시장은 이제 선반영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시장이 정확하게 움직인 것 같고 한국은 오늘 주식시장을 보니까 좀 그걸 따라가지 못하더라고요. 네. 뭐 다른 변수들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예. 말씀 주신 이제 무역 적자나 경제 이런 여러 상황들이 시장에 이제 녹아들지 못한 그 부분이 이제 상반되다 보니까 네. 우리는 조금 힘을 덜 받은 것 같은데요. 이제 하늘의 어떤 금리 인상이나 추세나 어떤 그 발언들에 따라서 우리 주식시장도 미국처럼 따라갈 수 있는데 반면에 이것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벌이라고 그러죠. 그 예전에 이 상황을 맞췄던 분이 있지 않습니까? 인베스트 네. 투자회사 그분이 네. 지금 미국 공포지수가 이렇게 주식시장은 살아나지만 공포지수는 또 더 높아지는 거예요. 네. 이게 상존하고 있는 거죠. 경제 침체에 대한 폭에 대한 그렇군요. 확신이 없고 예. 분명히 신호는 좋은데 이게 지금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다음 달 3월 또 FOMC 때 분위기를 좀 보면은 그때 좀 시장 방향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좀 보수적으로 같이 데이터나 이런 것들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금리보다는 지금 교수님께서 경기 침체 네, 우려에 맞습니다. 대해서 우리가 맞습니다.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렇죠. 미국도 이미 이제 마이너스 성장을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경기 침체 우려를 높게 보고 있는데 미국이 경기 침체 오면 전 세계 경기가 좋을 리는 없잖아요. 당연하죠. 네. 그 우리 경제도 어렵고. 대한민국이 지금 준비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아시겠죠. 반도체 지금 적자가 좀 심하고 벌써 한 달인데 100억 불을 넘어섰으니까 적자가 우리 뭐 IMF 때 지원받은 게 100억 불인데 네. 물론 그때하고 좀 다르지만 그런 추세를 본다라면 1년 따지면 1,000억 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뭐 외환 보유가 지금 4,000억에서 단기 외채 40% 빼면 한 2,000억밖에 없는데 걱정이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장기적인 대비책을 정부는 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리신 건 시장에서 무슨 주식시장의 호재로 받아지지만 미국의 경제 침체가 오게 되면 당연히 기업들의 실적은 조금 감소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물론 대중국에서 이제 오픈하다 보니까 중국이 이제 시장을 열다 보니까 예. 조금 상반되는 효과는 좀 분명히 있습니다. 수출이 늘 수도 있는. 근데 이제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올 한 해는 시장이 이렇게 만만치 않다라는 걸 우리가 좀 받아들이고 네. 좀 시장에 보수적으로 대처하시는 것이 좀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지금 그 IMF에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또 하향 조정했더라고요. 그런데 네네.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더 상황을 안 좋게 본 것 같아요. 그건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봤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 IMF 총재가 얼마 전에 그 방한했을 때 수석 예. 총재가 방한했을 때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딱 세 가지 얘기를 했죠. 예. 수출 의존도가 좀 많다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무역 적자가 분명히 경제 침체가 미국에서 떨어지면 아, 그렇구나. 당연히 우리도 좀 예. 영향을 받는 첫 번째 원인이 있고 예. 두 번째는 이제 부동산 시장의 어떤 뭐 외국에서 보는 시각이 예전에 뭐 이코노미스트에도 지적했다시피 일본과 비슷한 시나리오가 지금 걱정된다라는 우려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런 걸 종합해 볼 때 그 부분도 두 번째로 짚고 마지막으로 이 영향들로 인해서 내수 소비가 감소할 거다. 그럼 전반적으로는 경제 순환에 도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 그 어떤 경제 성장률을 좀 보수적으로 좀 지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대비하라는 얘기도 또 경고도 줬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에서 정부에서 좀 잘 미리 대비하는 게 좀 필요한 시점이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고물가 상황에 대해서는 여쭤볼게요. 네. 지난해 말에는 워낙 그 환율도 크게 그렇죠. 올랐고 예, 해서 예, 맞습니다. 물가 잡기가 어려웠잖아요. 많이 어려웠죠. 예. 그런데 올해는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지금 올해 지금 대한민국 미국의 이제 국채금리나 단기금리 역전 그런 현상하고 대한민국도 사실 얼마 전에 장단기금리가 역전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 우리가 부동산 부채가 많다 보니까 가게들이 소비가 저번 달부터 조금 감소하는 추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그 얘기는 역으로 소비가 감소한다는 건 이제 물가 상방 압력이 좀 감소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같이 가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환율도 조금 하락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정부에서 잘만 컨트롤 한다라면 충분히 물가를 지금보다 더 높지 않게 방어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 네. 중장기적으로 한 올해 정도만 잘 보수적으로 관리한다라면 예. 뭐 문제는 없는데 다만 이제 가스비하고 난방비 이런 예. 부분들이 가게에는 좀 부담이 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추경을 한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을 좀 더 강력하게 추진한다 그럴까?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가 네. 좀 가난해도 가게가 조금 건강하면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충분히 도움이 되거든요. 네. 소비도 네. 살아날 수 있고. 그렇군요. 정부의 예. 좀 어떤 활약을 좀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이제 주식시장은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라고 예상, 네, 저는 전망을 개인적으로 해주셨고 보고 있습니다. 네. 물가는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그리고 환율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안정세를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네, 소비도 또 줄고 있고. 예, 합니다. 정부가 예. 노력을 하면 그런 노력을 말씀을 많이 해주셨죠. 기울여야겠죠. 예. 예, 예.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올 한해는 제가 볼 때는 이 하락 추세가 다행히 정부가 이제 전방위적으로 규제 대책을 잘 던졌잖아요. 네. 던진 것이 일단 효과는 봤습니다. 봤는데 이게 이제 반등한다 이런 생각은 좀 지우셔야 되고 제가 볼 때는 올 한해는 연착륙 패턴으로 쭉 네.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예, 예. 중요한 건 이제 강남하고 서울 일대는 좀 하락폭이 좀 조정이 뭐 서울 저 경기도 일대하고 수도권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네네. 근데 서울 일대 중에 특히 강남은 올 한 해는 좀 조정폭이 좀 확대될 것 같습니다. 그 강남에 입주 물량이 되게 많거든요. 네. 네. 예년에 한 두세 배 이상 되니까 지금도 역전세인데 물량이 더 나오면 또 하방압력이 더 강하잖아요. 그래서 강남 일대 인근 지역들은 그리고 인천 또 적경한 지역들이요. 인천하고 인천 적경한 뭐 강서구, 양천구 이런 지역들은 좀 하방압력이 강해지고 지방 같은 경우에도 뭐 부산이라든지 좀 예.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 지역들은 올 한해는 좀 더 조정폭이 좀 더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지금 뭐 대출 규제 같은 것들도 많이 풀리고 예. 가격도 어느 정도 조정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금리가 높은 상황이어서요. 그래서 네. 거래 자체는 아직도 어려운 상황인 거죠. 네, 조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조금 살아났는데 제가 소득 분포를 대한민국 소득 분포를 이렇게 대충 계산해 보면 현재 주택 가격이요. 이 유효수요, 살 수 있는 뭐 실수요자들, 예. 투자자들 말고 그분들이 접근하기 여전히 비쌉니다. 예. 갭이 네. 아직도 존재하기 때문에 예. 그게 뭐 제가 볼 때 한 10에서 한 15% 정도 더 조정이 일어나면 정부 대책과 이제 같이 부딪히는 지점에서 좀 거래량도 살아나고 약간 횡보할 수 있는 보합할 수 있는 시장이 하반기쯤은 도래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좀 분석해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경기 침체 우려를 주목해야 되고 대비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한문도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